아, 망했어. 달리다가 찍혔어. 상품권 날라오겠네. 안녕하세요. 보신 것처럼 스포티지 더 볼드 차량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 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저는 소카, 그린카 그런 카시어링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R, QL 그런 거는 많이 타봤는데 더 볼드는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 타본 김에 리뷰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사실 차 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원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그런 거를 위주로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시각에서 일반적인 그 드라이버 입장에서 어떤지 그런 느낌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QL에서 더 볼드로 넘어오면서 딱히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기존 QL의 기본 외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 몇 개 좀 손봤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은 소카에서 빌린 차량이고요. 그리고 소카에는 가솔린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QL은 디젤로 들어와 있고 더 볼드는 가솔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QL 때부터 디자인 말이 많은데 뭔가 망두가 닮았다, R 때가 더 멋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망두가? 이 망두가 더 귀엽고 더 이쁜 것 같아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랄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여기 보면 이 재진 눈, 헤드램프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씩 뭔가 다듬어진 것 같긴 한데, 사실 기존 거랑 딱히 큰 차이는 없고요. 여전히 깜빡이는 요 눈곱에서 일어나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눈 부분, 아가미 부분, 조등이 부분, 이런 게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인 것 같아서 전 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디자인이 좀 더 다듬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뿐만 아니라 가니시 부분도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가미 부분이 조금 더 면적이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예전엔 여기까지만 왔었는데 조금 더 안쪽으로 날카롭게 빠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따시고 보면은. 그리고 지금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에는 이 안개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LED 등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QL 디젤 제품에는 있었거든요. 이거는 옵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상위 트림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바 부분이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홈만 있고 이런 구분선 같은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여기까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좀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넓어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사실 재원상으로는,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시각적인 효과가 그렇게 돼서 조금 더 미려해진 느낌이 있어요. 뒷모습도 보시면 뒷모습도 딱히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씩 다듬어진 게 있긴 한데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만큼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중요한 거, 방향지 시등은 여전히 밑에 있습니다. 이게 스포티지는 빡친 게 뭐냐면 이 방향지 시등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뒷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알면은 보통은 요 위에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이 아래에서 방향지 시등을 켜도 뒷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는 방향지 시등을 항상 100% 놓거든요. 차선을 바꿀 때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근데 오늘날 갑자기 제가 방향지 시등을 안 켰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비디오를 보니까 분명히 저는 방향지 시등을 켰는데 그 뒷사람이 여기 있는 걸 못 봐가지고 그냥 제가 방향지시를 안 킨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건 취소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방향지시등은 보통은 여기가 아니고 좀 여기 있어야 적당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더 볼드로 넘어오면서 제가 마음에 든 것 중 하나는 요 휠이에요. 휠 보시면은 뭔가 선도 쫙쫙하고 뭔가 좀 더 SF틱하다 그래야 되나? 미래지향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요. 휠도 18인치로 바뀌었다 그랬고 여기 아니에요. 순간 발음 이상해서 당황했어.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포인트 빼고 사실 보면은 쫙 보면은 기존 QL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더 볼드 말 그대로 인상이 진해지고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기존 QL하고 딱히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뒷모습도 보면은 뭐가 바뀌었지? 깊게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정도? 그런 상태라서 전 사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기존 QL을 저는 굉장히 흡족해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QL에서 몇 가지 더 다듬어서 인상을 강하게 바꿨다. 이건 전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제 한번 실내를 봐볼게요. 실내도 기존하고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몇 가지 좀 바뀐 점들이 예를 하나 들면은 보시면 엉쿨, 렁따, 헨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QL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에 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 트림에도 이 좌석 쿨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있고요. 사실 여기 보면은 잠깐만 보시면 여기 무선 충전은 없습니다. 근데 상위 트림에는 무선 충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속하 있는 모델은 무선 충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쭉 보면은 이렇게 후측방 경보 시스템하고 차선 보조 장치하고 이 두 개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뭔가 상위 트림엔 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소카 차량인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 윈도우 오토는 그냥 운전석에만 있어요. 이렇게 운전석 부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우측에는 뭐 컵홀더나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이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이 여기 있으면 사실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주행할 때 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잠깐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처음부터 달릴 때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려요. 중간에 안 바꿔요. 그리고 또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QL에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그냥 풋브레이크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전자식으로 바뀐 상태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2열도 넉넉한 것 같아요. 4인 가족끼리는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 공급을 위한 시거잭,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뭐 컵홀더 이렇게 꺼내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광각 카메라로 찍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공간 넓어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당연 SUV니까 넓고요. 그리고 이 밑에 열어보면 밑에 공간 더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뭐 타이어까지도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한번 요 시트를 접으려면 이걸 누르면 되고요. 됐고 뒤에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공간 넓고 성인 한 명이 제가 키가 173이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을 누우면 저까지 누울 수 있어요. 그 이상 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까지는 커버되는 것 같아요. 이제 드라이브 할 겸 망향 비빔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처음 먹으러 가는데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면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기대하고 있는 음식 중 하나고요. 이거 빌린 김에 달려볼 겸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디젤 모델이 아니고 가솔 모델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은 오늘 좀 조용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지금 되게 30km, 40km 그렇게 가고 있을 때도 되게 정숙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디젤의 특유의 좀 소음이라든가 뭐 소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가솔 모델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천천히 달리고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든가 막 그런 좀 어느 정도 뻥뻥 뚫린 길에서 빠르게 달리는 거 좋아하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좀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음악도 빵빵 틀고 그래가지고 저는 소리에 별로 민감한 편은 아니라서 뭐 가솔이나 디젤이나 뭐 소음 문제로는 딱히 뭐 신경 쓰이진 않긴 해요.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소카 차량인데요. 소카에는 지금 더볼드 차량은 가솔린 들어가 있고요. 그린카에는 디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가솔린 모델 소카 차량이고 한번 디젤 차량도 타보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R이라든가 QL은 다 디젤로 타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디젤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크 배분이라든가 그런 이슈 때문일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소카 차량에는 그냥 D컷이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둥근 형태의 휠입니다. 가솔린 차량에는 이런 일반적인 휠이 들어와 있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D컷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핸들 착착 돌렸을 때 D컷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걸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핸들을 확확 감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손에 끝까지 부드럽게 감기는 이 느낌이 좋다 보니까 D컷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포티지가 큐에서 더 볼드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본으로 들어간 옵션 중 하나가 차선 유지 장치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장치, 핸들 보조 장치, 여러 이름으로 불리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전이 좀 더 많이 편해졌어요. 물론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제 핸들링 할 때 좀 간섭이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켜놓으면은 뭐랄까, 마음의 위안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핸들 손을 놔볼게요. 손을 놓으면은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왜 안 돼? 안 될 때가 있네. 잠깐만. 지금은 직선이라서 지금 테스트를 못 할 것 같고, 여기다 곡선을 들어가야 돼. 얘 지금 곡선을 들어간다. 이게 항상 켜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살짝 지금 손을 놓으면 지금 조금씩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핸들이 조금씩 보정을 해주고 있고요.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되게 살짝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제가 손을 놔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줍니다. 근데 당연히 너무 오래 떼고 있으면은 경보가 울리고요. 경보랄 것까지는 그냥 띠링띠링 하면서 핸들을 잡으세요 하고 경고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자율주행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그냥 보조장치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용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끔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네. 네. 그리고 항상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입되는 게 너무 막 거슬리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얘가 강제로 이렇게 확 고정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짝씩 쳐주는 느낌? 살짝씩 보정해주는 느낌이라서 주행하는데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들어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들어가 있어서 크루즈 버튼 누르고 이 속도를 설정해주면은 지금 이 속도에 맞춰서 계속 제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계속 이 속도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크루즈 모드가 해제가 되고요. 다만 이게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고 스마트 크루즈, 그러니까 앞뒤 간격이라든가 그런 걸 조절해주는 기능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고, 그냥 발이 좀 더 편해진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스포티지가 더 볼드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본으로 추가된 옵션 중 하나가 또 괜찮은 게 사이드 경보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으로 꺾으려고 그러면, 좌측으로 꺾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옆에 좌측에 차가 있을 때는 삐삐 소리 내면서 이렇게 경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것도 역시 너무 맹신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저 멀리 있는데도 알려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데 좀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보조장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티지 더 볼드 가솔린 차량,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마력이 152라고 하는데요. 150이면은 그래도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수치는 아니긴 해요. 물론 디젤 같은 경우는 18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50이면은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km 앞에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시속 9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때려쳐 10원.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물론 디젤보다 치고 나가는 맛이 뭘까 쿵 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조금 덜하긴 한데 이 정도는 되게 괜찮게 달리고 시원시원하다는 느낌 충분히 받고요. 이 가격대에서 그리고 SUV가 이 정도 느낌 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스포티지 되게 잘 만든 차 같아요. 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차량이고, 그래서 SUV를 사야 된다. 그럼 저는 항상 스포티지 위주로 빌립니다.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풍절음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닙니다. 세단이라든가 뭐 그런 차종에 비하면 아무래도 SUV 특성상 풍절음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래도 다른 차량들, 동급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좀 풍절음이 적은 편이긴 해요. 제가 스포티지 가솔린에 대한 불만을 좀 몇 가지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스포티지 자체는 되게 괜찮은 차량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가솔린이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뭐 불만사항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스포티지 차량 자체는 되게 괜찮은 차량이에요. 제가 동급 아니면 비슷한 급,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들, SUV 차량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타봤는데 스포티지만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달리는 맛, 그런 걸 좀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SUV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스포티지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물론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그거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이 스포티지가 중준형 SUV로 분류가 될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뭐 비슷한 가격대에 뭐 몇백만 원 이하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게 경쟁차들 등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투싼도 있을 거고, 가장 뭐 배다른 형체인 투싼도 있을 거고. 근데 투싼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이 비교를 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다른 형제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둘이 똑같으니까 디자인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주행 성능, 주행 안정감 그런 걸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고, 예를 들면 아무래도 뭐 코나라든가, 아니면은 코나는 좀 더 뭐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코나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올란도라든가, 올란도는 조금 더 클 거예요. 뭐 소렌토라든가, 소렌토 좀 더 클 거고. 아무튼 되게 위아래 조금씩 몇백씩 왔다 갔다 보다 보면 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져요. 뭐 QM3도 있고, 뭐 뭐지? 티렉슨, 잠깐만, 티렉슨 버거고, 아무튼 티볼리 말고, 티볼리는 완전 쓰레기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티볼리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 안정감 그런 게 되게 떨어져서 저한테는 그래요. 그리고 무슨 렉스였는데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쉐보레에서 나온 거, 쉐보레 것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저런 거 따져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주행감, 주행 고속 안정성 그런 걸 주로 따지다 보니까 그건 스포티지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SUV 중에서 찾으려면. 물론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동급 SUV 중에서도 주행으로 따졌을 때 괜찮은 거지, 물론 스포츠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리고 뭐 포르쉐 카이엔 뭐 그런 거랑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스포티지가 QL에서 더볼드로 넘어오게 되면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사실. 뭐 R에서 QL로 넘어오면서 뭔가 대변역이 일어났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탔을 때 디젤, 가솔린 뭐 그 차이 말고는 크게 뭐 별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물론 디젤 차량이 기존 6단에서 변속이 8단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디젤 차량 못 타봐가지고 더볼드 디젤 차량까지 타보고 최순글과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해가 바뀌니까 뭐라도 해야 돼서 그냥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에 뷰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뷰 500 이상 나오면은 한번 그 디젤까지 타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500 나오나? 자, 그러면 이제 잘 먹겠습니다. 존맛탱. 정우성이 왜 둘을 먹었는지 알 것 같은.